상실과 이별의 수업.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박사과정을 끝마쳐가는 한 심리학과 학생이 할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길러주신 할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실까봐 무척 염려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휴학을 하고 할아버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도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마지막 학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기에 이번에 학업을 끝마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 우주가 당신을 상실이라고 하는 인생의 박사과정에도 등록해 놓았음을 깨달아야 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과 자동차, 직장과 돈과 젊음,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우리가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 곁에 영원히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각으로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경험들의 소중함과 사물들의 가치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의 학교라면 상실과 이별은 그 학교의 주요 과목입니다. 상실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보살펴주는 사랑하는 이들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자각하기도 합니다. 상실과 이별은 우리의 가슴에 난 구멍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주는 사랑을 담아둘 수 있는 구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창조해낸 완벽한 세계인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상실을 겪으며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언제나 먹을 것이 제공되지는 않는 또는 자신을 돌봐줄 어머니가 없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린 시절 언제나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던 우리는 갑자기 땅 위에 홀로 서야 할 순간을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은 이사 등의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나가며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부서지거나 사라지고 야구 시합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첫사랑과는 결국 헤어지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이별들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해 한 해 흘러갈수록 우리는 선생님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어린 시절의 꿈을 잃습니다. 청춘, 꿈, 자유와 같은 무형의 것들도 결국엔 사라지거나 퇴색해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 역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소유하고 있으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실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허사로 끝납니다. 우리는 삶을 이런 식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삶 속에 있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상실인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환자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도 다가올 죽음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할 상실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죽어가는 이에게 그것을 언급하는 건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병원 관계자 또한 아무 말도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삶의 끝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요? 게다가 이것이 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죽어간다는 걸 숨기려 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죽어간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이해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깨어났을 때 나 데이빗 캐슬러는 죽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통증을 느낀 순간부터 그것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부 통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소화제를 처방해주며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목요일이 되자 통증은 더 악화되었고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해 몇 가지 검사들을 받았는데 위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시경 검사도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의사는 내게 장 입구를 부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종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놀라서 묻자 의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조직을 떼어 검사실로 보냈으니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악성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결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흘 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젊음과 건강, 그리고 마침내는 삶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종양은 양성으로 판명되었지만 그 며칠 동안 느낀 상실감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상실 없이 삶은 변화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옛 유대 격언에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많은 시작의 순간에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만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상실에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에서부터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실은 다양합니다. 죽음처럼 영원한 것도 있고 출장을 갈 때 아이와 떨어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상실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5단계의 반응은 삶에서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상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이가 시각장애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다음과 같은 반응을 거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앞을 못 볼 거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될 거야. 두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의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좀 더 빨리 알려줬어야지. 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세 번째 반응은 타협입니다. 아이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자라서 혼자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난 견딜 수 있어. 네 번째 반응은 절망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은 수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린 잘 이겨낼 수 있어. 아이는 그래도 사랑으로 가득한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아니면 좀 더 사소한 문제로 넘어가서 당신이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렌즈를 잃어버린 것에 당신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입니다. 내가 그걸 떨어뜨렸다니 참 믿을 수 없어. 두 번째, 분노입니다. 젠장, 좀 더 조심했어야지. 세 번째, 타협입니다. 렌즈를 찾게 된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조심할 거야. 네 번째, 절망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다니 너무 아까워 견딜 수 없네. 새 것을 사야 하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 수용입니다.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 건데 뭐. 내일 아침 새 렌즈로 바꿔야겠어. 모든 사람이 상실에 대해 매번 이 5단계를 모두 거치지는 않으며 반응이 항상 순서대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또는 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여러 가지 형태로 상실을 경험하며 그것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상실의 경험은 삶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게 넌 부정의 단계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야 해 하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공허함과 무력함,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남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눈에 띄는 건 무엇이든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거나 그 사이의 감정 상태를 두루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시간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하리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치유의 과정이 언제나 직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프의 상승선처럼 빠르고 분명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의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회복해 가다가도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역행하는 것 같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결국 당신은 치유될 것이며 온전한 자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슬퍼한 사람이나 사물이 결코 당신에게 소유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론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영원히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기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에 하나입니다. 상실감에서 얼른 벗어나려고 애쓰고 때로는 그것을 미화시켜 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나 사물과의 헤어짐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곁에 없다는 사실이 언제나 마음을 성장시켜 주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독감과 공허를 안겨줍니다. 상실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장 없이는 상실의 경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매번 상처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교사는 일찍 자식을 잃은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해가 지나면 어떤 부모들은 그런 비극이 자신들을 성장시켰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잃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상실이 뜻밖의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렬히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이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냈다고 해서 아이의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한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합니다. 상실로 인해 고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더욱 강해지고 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머리카락은 조금 빠지지만 외모 못지않게 내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퇴직하면 수입은 없어지지만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베풀었던 사랑을 돌려받습니다. 소유하던 것을 잃은 슬픔이 가시고 나면 자신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가볍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때로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아닌 홀로 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사랑하는 사람, 목숨, 가정, 아니면 돈과 같이 중요한 것들을 잃는 경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상실이 주는 배움을 통해 어느 순간 당신은 삶에서 하찮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신체 마비로 생활 반경이 거실에 있는 환자용 침대와 그 옆 의자로 제한된 지금에서야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이제까지 당연시 해온 것들이 아직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화장실은 혼자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고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다면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서 지금 나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 가장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언급하자면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 헤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죽음이 궁극적인 상실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이별이 훨씬 더 힘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영원히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가슴속이나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상실에 대해 흥미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부터 다음에 공통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이제 죽음이란 필요 없어진 옷을 벗는 것처럼 육체를 떠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그들은 죽음 속에서 온전한 자신을 느꼈고 자신이 보는 삶을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어떤 상실감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절대 외롭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한 30대 남성은 아내가 갑자기 자신을 떠났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고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실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내 친구들 중 여럿이 불화나 이혼, 죽음 등으로 배우자를 잃었어요. 그들이 슬픔과 아픔을 호소하곤 했을 때 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죠. 이제 상실이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 그 친구들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난 성숙해졌고 타인의 마음을 더 헤아릴 줄 알게 되었죠. 앞으로 상실로 기로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 곁에 있어줄 거예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거예요. 이것이 상실이 우리 삶에 기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상실은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깊이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상실의 경험 속에 하나가 되었을 때 인간은 새롭고 깊어진 시각에서 서로를 염려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상실만큼이나 힘겨운 것은 상실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흔히 환자들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라던가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 죽겠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한 부부는 별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이 일을 빨리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끝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불평합니다. 삶은 때로 언제 상실을 겪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과 싸우는 모습을 무한정 지켜보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기다리며 몇 시간, 며칠, 몇 주,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로 지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전 중에 해방불명된 군인의 가족들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부조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영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상실에 대한 불안감 역시 하나의 상실입니다. 어떤 결말이 나오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명백한 상실입니다.